안녕하세요 여러분, 셀린입니다. 반가워요. 구독! 여러분, 오늘은 왜 어떻게 영상을 켰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예뻐지는 다이어리인 다이어트 일기랑 뷰티 일기를 쓰고 있어요. 제가 원래 이과생이라고 예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보신 분들가 원래는 고등학교 때 이과생이어서 좀 그런 과학적인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호기심도 많고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TV 다큐멘터리에서 우리 이제 유전자를 통해서 그 사람의 생활 습관, 그 사람이 잘 맞는 화장품, 식습관, 운동 방법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신기했는데 제가 이번에 그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뚜둥! 마이 지놈 스토리. 오늘 이거를 딱 요청을 했더니 어떻게 왔냐면 이렇게 왔는데, 마이지놈 스토리 사용 설명서 함께 왔고요. 그리고 이거를 뭐 동의한다는 동의서, 또 스토리 이런 식으로 여러 장이 함께 왔어요. 이게 제가 또 알려드리겠지만 나의 그 타액을 이 침을 여기 키트에 넣어서 동봉한 다음에 반송하는 거거든요. 다시 제가 보내면 착불 배송으로 보내면 되는데, 이게 방송용 봉투까지 제대로 오더라고요. 이렇게 괜찮죠? 너무너무 설레고 지금 기대가 돼요. 한 2주면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2, 3주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우선 오늘은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저는 키트를 수령을 했고 동의서 작성할 거고, 저의 타액을 넣어서 이거를 이제 밀봉해서 다시 반송하고 여기서 이제 검사지를 주겠죠?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여러분 제가 결과지가 나오면은 이게 어떤 과학적인 걸 근거로 해서 우리의 그런 유전학적인 거를 알려줄 수 있는 건지 제가 결과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그럼 동의서 쓰고 보내러 갈게요. 안녕. 당신의 변하지 않는 이야기,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문구 아주 좋아요. 문구 잘 만드셨네. 이게 딱 열어보니까 그러면 오, 키트 봐. 진짜 뭔가 선진화된 사람 같은 기분이에요. 이렇게 되게 자세하게 채취법 다 잘 나와 있고, 이 필수 작성 서류도 순서대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저 그러면은 한번 타액 채취하고 볼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타액을 채취하려고 보니까 여기에 타액 채취 30분 전에는 양치질 및 먹는 행위를 삼가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30분 전에. 그리고 리스틱이랑 힌트도 모두 다 지어달래요. DNA 검출 시 간섭이 될 수 있다고. 그리고 입안에 음식 및 커피 잔여물이 있다면 물로 가볍게 각오로 30분 뒤에 채취하래요. 그래서 전 지금 커피를 마신 상태거든요. 지금 왠지 못할 것 같고, 생수로 입을 가글 한 다음에 30분 뒤에 채취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심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를 쓰고 있는데 동의가 많다고 해서 헷갈리실 게 하나도 없는 게, 우선은 여기에 정말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기도 하고, 혹시라도 이거 하시는 분들 헷갈리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노란색 유전자 검사 동의서, 노란색 종이랑 흰색 종이가 있어요. 이 노란색 종이는 마이크로젠에 보내면 되고, 요 흰색 종이는 우리가 보관을 하면 됩니다. 저 이렇게 겹쳐놔서 쓰면은 뒤에 뭐라고 해야 되지? 자국 남으니까 그냥 함께 써주시고, 나머지도 여기서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 저 이렇게 키트 다 만들어서 넣었어요. 여기 스티커도 들어가 있어서 제대로 붙일 수 있었어요. 여기서 반송용 봉투도 주셔가지고 반송할 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쉽게 그냥 배송 왔던 택배사에다가 바로 반송 예약했기 때문에 아마 편하게 와서 수거해 가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택배사를 통해서 반송 신청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 벌써 마이크로젠에 제가 유전자 검사를 위해서 타액을 보낸 후에 한 2주 정도가 흘렀고, 오늘 검사 결과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짠 가져왔고, 일단 이거를 딱 뜯었는데 여기 보니까 본인 외 개봉 금지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보이시죠? 본인 외 개봉 금지. 이거를 아직 여러분들과 함께 뜯고 싶어서 뜯진 않았는데요. 지금 엄청 두근두근돼요. 우선 이걸 뜯기 전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마이지놈 스토리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마이크로젠의 DTC 유전자 분석 서비스는 국내 1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DTC가 뭔가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DTC 유전자 검사는 기관의 의뢰를 통하지 않고 비의료기관이 소비자 대상으로 직접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판매, 결과를 알려주는 유전자 검사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더 플러스라고 또 써져 있더라고요. 이 더 플러스의 뜻은 DTC가 하도록 허용된 항목들이 있는데, 혈당, 혈압, 피부, 탈모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개인의 유전자 특성을 분석한 후에 그 결과에 따른 맞춤 건강관리 방법을 제안하는 유전자 기반의 헬스 서비스라고 하네요.
이런 서비스가 이 마이크로젠은 국내 1위 유전자 분석 기관이고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획득한 기관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오늘 한번 제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러러러러. 이렇게 어쩜 이렇게 동봉이 잘 되어 올 수가 있지? 이렇게. 얍! 오, 진짜 본인 외에는 못 될 정도로 잘 되어 있어요. 진짜 설레요. 여기 뭐 코드명, 의료기관명, 재출생, 생멸, 결과 보고일 이런 게 있고 두 번째 장을 딱 넘기면 이렇게 마이크로젠의 인사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 결과지 어떻게 보는지 이런 방법들이 써져 있네요. 이렇게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은 빨간색으로 나오고 조금 뭐 중간이거나 관심 좀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노란색, 그리고 조금 양호하고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건 파란색으로 나온대요. 100점에 가까울수록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유전자라고 합니다. 종합 결과. 오, 여러분, 셀린느의 유전자, 갖고 태어난 유전자의 종합적인 그 결과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단. 자, 여기 건강 부분은 전체 다 관심 부분이네요. 지금 여기 스킨을 보니까 피부 탄력 99점. 여러분 1점 모자라요. 저는 뷰티 유튜버입니다. 여러분 저 뷰티 일기 지금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제가 바로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피부 노화 99점. 피부 노화가 아주 양호하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뷰티 유튜버입니다. 남성형 탈모 91점. 오, 건강하대요. 남성형 탈모는 이러지 않을 건가 봐요. 원형 탈모 56점 관심. 나 진짜 저 탈모 샴푸 열심히 써야겠어요. 모발의 굵기 99점. 여러분 제가 모발 굵기가 진짜 이거 완전 잘 맞네. 제가 모발 굵기가 너무 굵어요. 엄청 굵어요. 그냥 타고나기를 굵게 타고났나 봐요. 유전자가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저희 엄마가 굉장히 싫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한 분석지로 들어가는데 이 헬스 부분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되게 꼼꼼하게 나와요. 체질량은 다 아니까 HDL 정도로 볼까요? HDL 콜레스테롤. 저는 HDL 콜레스테롤이라는 거 처음 들어봐서 콜레스테롤이 무조건 몸에 안 좋다는 편견을 버리세요. 여기서 알아볼 HDL 콜레스테롤은 소위 좋은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과잉 콜레스테롤의 분해를 촉진해 우리의 혈관을 건강하게 해준다고 하는데 이런 되게 지식을 알려주셔서 되게 좋네요. 저의 이 HDL 콜레스테롤 점수는 57점이라고 해요. 평균 정도의 한국인의 평균을 이렇게 알려주고, 그다음에 제 점수를 알려주는데, 한국인 평균은 61점이고, 저는 57점이라서 약간 그냥 평균 점수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유전자의 그 DHL 콜레스테롤 갖고 있기 때문에 너는 어떤 식단과 어떤 운동 방법으로 좀 환경을 잘 조성을 해야지 건강에 위험이 오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알려줘요. 그래서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되게 좋네요. 조금 부족한 유전자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환경적으로 관리를 하고 운동을 하고 또 식습관을 고쳐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데 추가적으로 알려주는 게 당분 섭취를 자제하라고 뭐 특히 탄산음료나 아이스크림, 빵, 쿠키 같은 설탕 음식은 가급적 피해주라고 하네요. 제가 안 그래도 좀 단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좀 몸을 유지할 수 있었나 봐요. 그러면 저에게 좀 지수가 낮은 걸 한번 볼게요. 평균적인 거 말고 좀 제가 위험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다 관심 부분이긴 한데 제가 LDL 콜레스테롤 지수가 굉장히 낮아요. LDL 콜레스테롤은 어떤 거냐면 나쁜 콜레스테롤에 속하는 콜레스테롤이고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면 뇌졸중 등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어서 평소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근데 저는
한국인이 평균적으로 63점을 갖고 있는데 저는 41점으로 좀 평균 점수보다 좀 많이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평균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긴 한데 좀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 LDL 콜레스테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검은빛이나 잘 건조된 다시마를 먹어서 좀 관리를 하라고 하네요. 잘 들어가 있는 음식은 다시마나 해삼, 미역, 파래라고 하고 LDL 콜레스테롤을 좀 높이기 위한 운동으로는 에어로빅 같이 유산소 운동이 좋다고 해요. 경쾌하게 음악이 있는 곳에서 함께 하면 좋다고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 팁이 함께 들어가 있는데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래요. 장 보러 갈 때 원하는 걸 딱 적어놓고 더 많이 사지 말라는 뜻인 것 같네요. 제가 이 결과지를 계속 쭉 보다가 알게 됐는데 제가 아까 41점짜리가 가장 낮은 게 아니더라고요. 39점짜리가 가장 낮더라고요. 이 공복 혈당 39점짜리가 가장 낮은데 아까 전에 제가 최종 결과지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는 어떤 건강 부분은 타고나기로 날씬하게 타고나지 않았어요. 제가 예전에도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처음에 태어났을 때 우량아로 태어났고 초등학생 때는 중도 비만이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이제 건강해지려고 좀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좀 날씬한 몸을 유지하고 싶어서 저는 꾸준히 관리하는 이 다이어터인 거거든요. 이게 유전자에서 보이네. 이게 창피하게 다 보이네. 혈당이 뭔가 좀 한번 볼게요. 공복의 혈당은 건강검진 할 때마다 금식을 해야 하는 이유래요. 이것은 바로 공복 혈당을 측정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 몸에 쌓인 포도당을 인슐린이 잘 분해하고 있는지 측정하는 것으로 당뇨일 경우 수치가 높게 나타난대요. 저의 공복 혈당 유전자 점수는 일반 사람들은 한국인의 평균은 64점인데 저는 39점이라고 해요. 저의 점수는 평균이랑 비슷한 수준인데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좀 못 미치는데 비슷한 수준이라고 해준 것 같아요. 신경을 쓰라고 하네요. 단백질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여기 식습관으로는 단백질 섭취를 통해서 근육 강화하고 인슐린 분비 능력을 잘 보존할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 집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을 많이 섭취하라고 하는데 두부, 참치캔, 계란, 꽁치, 두유라고 하네요. 제가 갖고 있는 그 유전자 자체가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하는 유전자였나 봐요. 제 체질이 좀 그런 체질이라서 그런지 저는 정말 두부, 계란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사람이 생존을 하려고 몸이 그렇게 막 땡겨 하네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지 말래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간에서 당을 많이 만들어내서 공복 혈당이 올라갈 수 있대요. 여러분 이래서 내가 회사 다닐 때 그렇게 아팠던 거야. 그 회사 스트레스를 받으면 항상 그렇게 간에서 당을 만들어냈었나 봐요. 요즘 스트레스 안 받아요. 너무 행복해요. 괜찮아요. 이 가벼운 산책이나 달리기, 농구 같은 강도 높은 운동을 하거나 음악을 듣는 것을 통해서 기분 전환을 해주는 게 좋대요. 제가 맨날 걷는 운동을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걷는 운동을 음악을 듣거나 그러면서 걷는 운동을 하다 보면은 좀 스트레스가 좀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제 몸이 스스로가 살기 위해서 그런 운동들을 좋아했었나 봐요. 자, 그럼 우울한 얘기 그만하고 이제는 저의 스킨, 피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킨은 피부 탄력, 노화, 색소 침착, 비타민C 대사, 카페인 대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것만 알더라도 내가 유전적으로 어떠한 피부 타입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조금 피부 관리하는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의 피부 탄력 지수는요? 99점, 99점. 제가 유전적으로 갖고 있는 피부 탄력의 이제 점수인 건데 피부 탄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콜라겐의 농도래요. 이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관여하는 유전자가 저는 99점이라고 하고 한국 사람 평균이 77점인데 저 99점이래요. 제 유전자가 피부의 탄력을 오래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욱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높은 점수는 피부 노화예요. 두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단 음식은 입안에서 즐겁게 해주지만 우리 피부에는 콜라겐 생성을 억제하는 피부 탄력을 떨어뜨릴 수 있대요. 단 음식들이 피부의 탄력을 떨어뜨린대요. 이처럼 노화를 앞당기는 당화 작용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살펴보겠다고 하네요. 한국인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갖고 있대요. 피부 노화를 늦추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저 정말 열심히 관리해요. 피부 관리. 함께 관리하실 거죠? 노화에 도움되는 거는 단백질이고 단백질 부족은 피부 외에도 다양한 노화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대요. 진짜 이게 요즘 100년, 100세 시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점점 하고 싶은 건 많고 또 이제 점점 사회가 발전하고 있는데 건강이 나빠지거나 아니면 외모로 벌써 좀 노화된 게 보이면 뭔가 할 수 있는 게 한정이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열심히 관리하는 게 답인 것 같은데 건강관리, 운동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피부 관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그렇다 보니까 단백질이 진짜 노화의 원인 중에 단백질 부족이 하나로 꼽히고 있으니까 단백질을 꼭 열심히 먹어주라고 해요. 그리고 얼굴을 자주 만지지 말라고 하네요. 와, 이게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색소 침착 점수는 그 평균보다
맞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평균 점수가 98점인데 저는 89점이에요. 다이선으로부터 잡티와 같은 색소 침착이 덜 생기도록 상대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유전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지금은 좀 괜찮다고 하는데 좀 꾸준히 평소에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안 그래도 좀 약간 피부가 많이 얇은 편이어서 되게 뭐 조금만 자극이 있거나 피부에 트러블이 생겨서 자극이 되거나 이래도 엄청 뭔가 다시 원상복구가 되게 힘들고 어렸을 때 점이 되게 많았어요. 다 이제 좀 빼고 얼마 안 남은 상태이긴 한데 어렸을 때 점이 정말 많아서 색소 침착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서 화이트닝 제품에 화장품을 꾸준히 썼던 편인데 이게 지금 유전자 검사에서 나오네요. 되게 신기해요.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카페인 대사. 카페인 대사는 우리 몸의 이뇨작용을 촉진해서 피부를 건조하게 하는데 이 카페인을 분해하는 유전자가 몸에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한 건데 75점을 받았고 좋은 카페인 대사 유전자를 갖고 있대요. 평소에 늦은 시간 커피 한 잔을 하고도 꿀잠을 자는 당신이라면 아마도 당신의 유전자가 몸속에서 카페인이 잘 분해되도록 열심히 도와줬기 때문일 거예요. 라고 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머리, 헤어입니다. 저는 남성형 탈모는 완전 91점, 엄청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위험은 없다고 해요. 그래도 좀 나이가 들수록 관리를 해야겠지만 저의 관리 1순위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원형 탈모, 평균보다 낮아요. 이 관리 1순위 대상이에요, 지금. 원형 탈모에는 주로 스트레스나 면역 저하로 나타난대요. 불규칙한 식생활과 바쁜 현대인들에게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게 원형 탈모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유전자 자체가 보통 수준의 원형 탈모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좀 탈모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스트레스나 생활 습관 등을 좀 점검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이라는 거는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생활 습관이 많이 안 좋아지면 언제든지 환경에 따라서 원형 탈모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거죠. 근데 저는 지금 약간 그 중간이니까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요오드를 먹어주래요. 미역, 다시마, 요거트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하고 두피 스케일링이 좀 필요하고 충분한 수면을 해주는 게 좋은데 밤 10시에서 새벽 2시는 세포 재생이 활발한 시간으로 가급적 이때 자는 것을 추천한대요. 아, 나 늦게 자는데. 여러분 모발 굵기가 저도 99점이에요. 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발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확실히 제가 머리에 되게 여러 가지를 많이 하거든요. 염색도 되게 자주 하고 파마나 머리 스타일 바꾸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게 막 그렇게 해도 머리가 항상 튼튼하게 잘 자라더라고요. 그게 제가 유전적으로 좀 모발 굵기가 굵은 편이어서 그랬나 봐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뭐 좌절할 필요 없어요 하면서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써져 있던 전문적인 용어라든지 유전자가 어떤 거였는지 뭐 이런 것들이 유전자 단어나 그 내용들이 좀 자세하게 써져 있어서 과학적으로 너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구독! 여러분 이렇게 셀린느의 유전자 지도를 한번 봐봤는데 어떠세요?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이거를 보고 나니까 내가 1순위로 먼저 생각을 해서 관리해야 될 게 어떤 거고 관리할 때 어떤 것들이 유용한지 이런 것들을 바로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마이크로젠 유전자 검사인 것 같아요. 예전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다이어트 또 건강관리는 자신의 체질과 또 생활습관에 맞게 좀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으세요. 제가 옛날에 어떤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노인분들이 등반을 하시다가 사망하시는 경우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자신의 체력에 맞지 않게 등반을 너무 무리해서 하다 보니까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소식인데 이와 같이 하다가 여러분들도 댓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비슷한 다이어트 방식을 하고 있어도 어떤 분들께서는 몸이 아프신 분들도 계셨고 또 요요가 크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살펴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모두 다 똑같이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서 똑같이 생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먼저는 자신의 체질 또 체형을 먼저 알고 나서 그거에 맞게 조금 운동을 해주시고 다이어트를 해주시면 좀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건강한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나의 체질이라든지 체형을 알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런 마이크로젠의 마이지놈 스토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다이어트의 어떤 길잡이가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구독하고 가실 거죠?
여러분 오늘도 건강해지기 위해서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도 더욱더 유익한 슬린리의 다이어트 영상으로 돌아올게요.